부산 사당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인사청문회는 축하받는 자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고요. 축하는 국회 본회의장 표를 끝나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하나회와 뭐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오후쯤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인권연구회가 얼마나 하나회와 똑같은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어저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저께의 인준안 부결이야말로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인사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저께 이것이 최악의 전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대로 삼권 분립을 확립한 훌륭한 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음주추태 조대엽, 주식투자 천재 유정, 무능의 극치 유영진, 방산업체 월급 송영무, 혼인신고 위조 안경환, 황우석 동지 박기영. 자, 이 탁청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내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부 장관이 사퇴를 하라라고 얘기해도 아나무입니다. 이 인사 무능,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없이 이렇게 독질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저께 국민들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폭주에 대한 정점, 인사폭주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좀 꺼주세요. 시간 좀 꺼주세요. 시간 끄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고요. 장 의원님 조금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거 왜 남의 시간을 왜 발언을 하는데 끼어듭니까? 아니 그 동료 아니 질의 시간을 침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이미 시간은 중단. 잠깐만요. 이미 주십시오. 들어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이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가능한 자제해 준 거는 맞는데 조금 처음에 정치인 공세가 길게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장관님 참고하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산하세요. 이런 데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자 처벌 없이 인사폭주의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두 가지의 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재판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적 납득을 해야 후보자로서 통과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면이나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깜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됩니다. 이거 경찰관 내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육군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겁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유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준 인물이 국민적 컨센서스, 국민적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인사고 보편적 인사고 잘할 수 있는 인사인지 그러면 그 잣대가 뭔가 전임 양승태, 이용훈 또 그 최종영, 윤관 대법원장하고 프로필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법관의 사회적 기여,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제가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춘천지법원장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간에 제가 자, 그다음에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서로 간에 이 청문회가 정말 자, 국민들이 꺼주세요. 보기에 잠깐만요. 장재현 위원님 잠깐만. 이 위원님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채익 위원님도 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서로 제발 짚어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자, 잠깐만. 그건 야당 발언 아직 못 고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프로필 단순 비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프로필 단순 이재정 비교했어요.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 프로필 단순 비교가 잘못된 장재원 겁니까? 위원님,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간에. 미치죠. 자, 시간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아니, 자, 잠깐만요. 아니 이게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단순 비교를 해드릴게요. 프로필을.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임명동의 요청 사유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하고 이것이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기여도 측면에서 김명수 후보자께서는 특허법원 재판장 이념을 역임하는 해서 특허법에 일가견이 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역임을 했다. 이게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안이라는 것은 가장 장점을 설명했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십시오. IMF 당시에 수많은 도상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 관리를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법원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요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북부지원장 시절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근무 시절에 법관 인사제도 부위원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를 관리했다. 자, 이렇게 사법부에서 본인이 사법부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이 전직 대법원장들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여도 없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재판이라는 건 대법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법관들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겁니다. 집회금지 통고 처분서를 잘 전달해라.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 보여준 군무원 징계해라. 삼성 에버랜드 부지회장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법원장은 남성 중심적 호주제를 변화시킵니다. 집회 시위 문제에 있어서 꽃마차 행렬 합법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 이유로 총기 소지 거부자가 군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굵직굵직한 판결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프로필 면에 있으나 사법부의 기여도 또 주요 판결 여기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공히 인정하고 있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지점에 낡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기수, 의전, 대통령이 발표했다, 대변인이 발표했다. 참 잡잡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법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신 여러 법조 선배님들보다 기수는 가장 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개인적 일성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같은 당 의원님들은 치부하셨는데요. 그 무슨 수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게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기수, 의전이라는 이런 형식적인 권위에 기댄
강요된 신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실험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법부는 이렇게 강요된 신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은 명백한 코드 인사입니다. 가치, 철학,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보고 싶다는 그런 코드적 요구에 충실한 인사라고 봅니다. 연줄 인사 아니고 보훈 인사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법부는 오욕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심지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을 통해서 재심 등의 판결들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의 불법 폐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법부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살 수 없는 삶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인혁당 사건 등 저희가 여러 사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 당시의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해서 몇몇 대법원장께서는 사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법부와 지금의 사법부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법원의 당시의 법원의 판례를 돌리는 현장에 있어서도 오롯이 그 침해된 권리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판결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앞에 말씀하신 그 사건의 경우는 1심 판결이 그렇게 낮다는 정도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법원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인혁당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급심에서 일단 그 유족 등에게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지급된 금액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자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적용하면은 반환 금액의 배가 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금을 돌려줄 현금도 없고 지불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제 집행까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일응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의 이자 기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결의 입장을 변경하면서도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단하는 등 위법한 판결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그 집행 과정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고통을 겪고 있는가? 부산 사장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인사청문회는 축하받는 자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고요. 축하는 국회 본회의장 표를 끝나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하나회와 뭐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오후쯤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인권연구회가 얼마나 하나회와 똑같은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어저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저께의 인준안 부결이야말로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인사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저께 이것이 최악의 발언을 하는데 끼어듭니까? 아니 질의 시간을 침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이미 시간은 중단. 잠깐만요. 이미 들어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가능한 자제해 준 거는 맞는데 조금 처음에 정치인 공세가 길게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장관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참고하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산하세요. 이런 데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자 처벌 없이 인사폭주의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두 가지의 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그겁니다. 두 번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대로 삼권 분립을 확립한 훌륭한 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음주추태 조대엽, 주식투자 천재 유정, 무능의 극치 유영진, 방산업체 월급 송영무, 혼인신고 위조 안경환, 황우석 동지 박기영. 자,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내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부 장관이 사퇴를 하라라고 얘기해도 아나무입니다. 이 인사 무능,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없이 이렇게 독질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저께 국민들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폭주에 대한 정점, 인사폭주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좀 꺼주세요. 시간 좀 꺼주세요. 시간 끄지만 그대로 진행하고요. 장 의원님 조금 참고해서 말씀 아니 계속하세요. 이거 왜 남의 시간을 왜 보편적인 인사고 잘할 수 있는 인사인지 그러면 그 잣대가 뭔가 전임 양승태, 이용훈 또 그 최종영, 윤관 대법원장하고 프로필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법관의 사회적 기여,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제가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춘천지법원장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이제는 재판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적 납득을 해야 후보자로서 통과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면이나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깜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됩니다. 이거 경찰관 내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육군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겁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유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 국민적 컨센서스, 국민적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인사고